반만년 유구한 역사.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 국보, 사적, 보물, 문화재자료, 민속자료, 기념물 다 만나보자. 문화유산으로 만나는 여행의 새로움과 즐거움. 톡톡 문화유산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해설가 안지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역사 문화 여행을 온 이 장소는 지금 너무 하얘서 주변이 뭔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눈이 참 예쁘게 내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장소는 양주입니다. 네, 경기도 북부의 대표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양주. 굉장히 크고 역사가 유구한 그런 도시인데요. 지금의 서울의 동북부 지역의 대부분, 그리고 지금 뭐 남양주니 구리니 의정부니 하는 동두천 이런 데 일대를 전부 포함하는 굉장히 커다란 크기로 양주라는 도시가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양주 자체의 역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하나씩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행을 떠나기 전 우선 양주란 지명 유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까요? 1395년 조선 태조 4년에 한양부를 고쳐 한성부라 하고 아전들과 백성들을 현주로 옮기고 양주군이라 고쳤다라고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95년 태동, 62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양주시. 양주시가 얼마나 크고 화려했던 도시였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문화유산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양주 관아지라는 곳입니다. 관아지라는 건 관아가 있었던 곳이란 뜻인데 지금 뒤쪽에 굉장히 넓게 복원이 되어 있어요. 조선시대 전국을 8도로 나누었고 그 밑에 대도호부, 목도호부, 군, 현 이렇게 나누는데 목에 설치가 되는 이 관아, 그거를 지금 여기 뒤에 관아를 재현을 해놓은 거고 여기에 부임하는 관리는 이제 목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신분이 높았겠죠. 한 정삼품 정도의 당상관 정도의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다. 이거보다도 훨씬 컸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전부 다 해놓지는 못했고 어떤 건물을 다시 복원해 놨는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문에서부터 느껴지는 관아의 위험이 상당한데요. 그때의 모든 건물을 다 복원한 건 아니지만 양주 관아의 기품을 느끼기에는 충분합니다. 양주 관아지 안쪽에 들어왔는데 우선 구조를 좀 살펴볼게요. 원래 우리가 관아에 들어오면 사또가 생활하는 공간이 있고 업무를 보는 공간이 있는데 생활을 하는 공간을 서헌이라고 하고 업무를 보는 공간을 동헌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들어온 쪽은 동헌 쪽입니다. 매학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동헌을 복원해 놓은 공간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지역에 복원한 데나 터나 이런 데를 갔을 때 돌멩이를 좀 잘 봐야 돼요. 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원래 건물지의 흔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그래서 실제 여기에 건물이 있었고 어느 정도 크기로 있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어떤 역사적인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양주가 굉장히 큰 고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컸을 때는 건물이 칸 숫자만 따졌을 때 300칸 정도가 넘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규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과 관련된 것을 잘 봐야 한다라. 그럼 이 비석에도 아주 중요한 역사가 숨어 있다는 뜻이겠죠? 네, 지금 이 양주 관아 마당 쪽으로 지금 나와 보면은 18개 정도의 비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석들이 뭐냐면 이 양주 관아를 거쳐갔었던 사또들 있죠. 그 사또들의 공덕을 기리는 송덕비입니다. 한 곳에 이렇게 모여있진 않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을 1989년도에 다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해놓은 건데 이렇게 쭉 와다 보면은 송덕비를 모아서 마지막에 큰 비석이 또 하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송덕비를 모아서 여기다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 양주 관아 터를 이렇게 찾아서 해놓은 거를 기념하는 비석으로 유허비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유허비라는 거는 선현의 어떤 자취 같은 거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세우는 비석을 유허비라고 하는데 유허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발견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됐는지 그런 거를 또 같이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송덕비를 따라가다 보면 저 위에 혼자 동떨어져 있는 비석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비각도 있죠. 비각도 있고 뭔가 높은 데 올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의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비석이냐면
정조대왕 아시죠? 그 유명한 정조 임금님. 정조 임금님께서 양주에 한번 왔다 가셨기 때문에 그걸 기리는 비석을 지금 세워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양주에 들러서 3일 동안 머물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이 양주에 머물면서 불편한 거는 없는지 이 양주 목사에게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돌봐주기도 하면서 여러 잔치도 베풀고 특별 시험도 치고 그런 거를 기념하는 건데, 여기 안쪽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활 쏘는 행사도 하셨어요. 그 활을 쏘는 걸 또 기념하고 여기에 왔다 가신 그런 공적을 또 기리기 위해서 이런 어사 대비를 세워두게 됩니다. 조선 팔도 12개 목 중에 하나인 양주목의 관아지. 지금은 경기도에서 작은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히지만 고려 후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양주가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큰 도시였음을 양주 관아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양주의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를 만나러 다음 장소로 이동할까요? 뭔가 헝하죠? 휑하게 아무것도 또 없어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쪽은 굉장히 넓은 지금 절터입니다. 이곳은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사찰터입니다. 우리가 이성계 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 여기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담았었다는 거가 밝혀져서 보물로 승격이 됐습니다. 장식이 엄청 화려해요. 밑에 보면은 기린 같은 신수도 장식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조선 전기에, 여기가 또 왕실 사찰이었잖아요. 조선 전기 왕실에 최고의 장인들이 모여서 이거를 조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어서 그 가치가 한껏 더 올라간 그런 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터만 남아있는 회암사의 속사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제 박물관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금탁이라고 굉장히 커다란 유물도 있어요. 원래 우리가 지붕 처마에 조그마하게 풍경을 거는 게 있는데 그걸 조금 크게 걸면 풍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크기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 풍탁을 만들 때 누구누구가 이제 돈을 이렇게 지불을 해서 이걸 만들었는지를 새겨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성계와 그 비의 이름이 같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이성계와 연관된 이 유물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조선 전기까지는 아주 화려하게 불교가 꽃을 피우면서 조선 시대에도 발달을 계속했었는데, 명종 때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이 왕권이 좀 약해지고 하면서 불교에 대한 지원이나 이것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순조 때가 되면은 충격적인 사건이 또 벌어지게 돼요. 순조 21년에 이응준이라는 유생이 이 회암사 쪽으로 와서 부도를 파괴하고 사리를 훔쳐가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 아버지의 이 무덤을 썼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논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기도 해요. 우리 조선시대에 불교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고 쇠퇴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회암사지,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와 이런 것이 진행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잘 알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정기 왕실의 사랑으로 보살핀 왕의 사찰
회암사.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이곳은 여전히 그 시대의 불교와 왕실의 관계, 조선 전기불교 양식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주의 황방리라는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웬 나무가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보통 나무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지금 뒤쪽에 수령이 850년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게 사실 잎이 달리고 꽃이 피고 이러면 굉장히 또 크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관광의 명소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요 황방리라는 동네가 이쪽이 밀양 박씨 분들이 좀 모여 사는 집성촌 같은 곳이었는데 아마도 그 밀양 박씨의 선조분들이 여기서 처음에 심어서 이렇게 키우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나무의 수령을 850살로 추정은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말로는 어렸을 때도 850년이라고 했고 지금도 850년이라고 해서 실제 나이는 사실 한 900살이 넘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보호수 중에서 느티나무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느티나무는 우리 선조들이 아주 사랑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엔 경기도 양주의 문화유산들을 살펴봤는데요. 골고루 양주의 역사를 좀 들여다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따뜻한 봄날이 되시면 이제 우리 문화유산을 따라서 여행을 한번 특별하게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